50년, 60년을 살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깨달음, 기쁨과 아픔을 통해 삶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올해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선배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의 경험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삶에서 부딪히며 얻은 값진 보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 사랑과 기다림의 예술. 완벽한 부모는 없다. 김영희 씨 58세의 깨달음.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어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불안했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조바심을 냈죠. 그런데 둘째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아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요. 김영희 씨는 30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지만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둘째 딸은 예술을 전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성적이나 선거가 아니라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걷기. 박정수 씨 62세의 경험담. 세 자녀를 키운 박정수 씨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일찍부터 책을 좋아했고, 둘째는 운동을 잘했으며, 셋째는 늦게 피는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셋째가 걱정되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며 재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 아이마다 고유한 재능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평범했는데 대학에 가서 갑자기 자신의 길을 찾더라고요. 지금은 성공한 요리사가 되어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서 얻은 핵심 지혜들. 아이의 고유한 속도와 개성을 인정하기. 두건 없는 사랑으로 안전한 울타리 만들어주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 북돋아주기.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기.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 깨닫기. 부부관계 함께 늘어가는 예술. 결혼은 매일 새로 하는 것. 이순자 씨 59세의 철학. 3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순자 씨는 부부관계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의 선택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녀는 결혼 15년 차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갔죠. 그때 정말 이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거든요. 소통의 기술보다 마음의 태도. 최민호 씨 61세의 조언. 40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최민호 씨는 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합니다. 젊을 때는 말싸움을 하면 꼭 이기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가정에서 지는 거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어요. 부부관계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작은 것에도 감사 표현하기.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기. 부부만의 시간과 공간 만들어가기. 존중과 배려를 일상화하기. 인간관계의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 구분하기. 친구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50대. 한미경 씨 57세의 성찰. 한미경 씨는 50대에 들어서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어요. 모임도 많이 나가고 인맥관리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었죠. 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반면에 몇몇의 친구들은 말없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죠. 지금은 친구의 수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의 침묵도 편안한 사람,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계선의 중요성. 김태형 씨 60세의 지혜. 김태형 씨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구설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인간관계에서 얻은 값진 교훈들. 진정성 있는 관계의 소중함 깨닫기. 적절한 경계선 설정의 중요성. 베푸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맞추기.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선택과 집중. 용서와 화해의 의미 이해하기. 인생 철학 시간이 갖춰준 것들. 건강이 진짜 재산. 조영수 씨 63세의 후회와 깨달음. 사업가로 성공한 조영수 씨는 50대 후반에 큰 병을 앓으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만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없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박은주 씨 56세의 마음가짐. 박은주 씨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항상 나중에, 다음에라고 미루며 살았어요. 부모님께 효도도 나중에, 여행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도 나중에 하려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나중에라는 것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려고 해요. 고마운 사람에게는 바로 고맙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인생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 건강의 진정한 가치 깨닫기,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 물질보다 관계의 중요성, 감사하는 마음의 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5060세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실패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때 배운 것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자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른 것이 당연해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투자하세요. 마무리 삶은 계속되는 배움의 과정. 5060세대의 인생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젊은 세대든 중년 세대든 우리 모두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5060세대의 지혜로운 조언들을 통해 조금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